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스플라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시스프란 또 유니스틴 주사액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에 허가된 국내 적응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환암이나 방광암, 또 전립선암, 난소암,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살펴보면 난소암에서 1차 요법으로 시스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병용하는 요법이라고 한다면 3주에 한 번 시스플라틴을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75ml 정맥 주사하도록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플라틴과 페메트릭스들을 병용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시스플라틴은 3주에 한 번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75를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항암학 요법에 따라 그냥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식약처 FDA에서 발표한 이 시스플라틴의 박스형 경고문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골수 기능 억제입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관련된 백혈구의 감소, 또 지혈을 하는 혈소판의 감소, 또 산소 운반을 하는 세포인 적혈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장 독성, 콩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급성 신부전 같은 중대한 신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급성 신부전이라는 것은 이제 신장 기능이 수시간 혹은 수일 이내에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스플라틴의 이제 흔한 이상 반응이자 박스형 경고문으로 신장 독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신경 독성입니다. 그래서 신경 독성은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서 손끝 발끝이 아프다고도 하시고요. 돌 밟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단추 같은 거 꿰매기가 힘들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항암 부작용이라는 거 하는 게 되게 항암 치료가 끝나면 거의 회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경 독성의 일부 환자분들에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항암이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혹은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메스꺼움 구토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플라틴은 항암제 중에 순번을 새겨보면 메스꺼움 구토 유발 정도가 굉장히 높은 항암제예요. 그래서 빠르면 사실 투여하자마자도 나타나고요. 길게 가면 일주일 동안도 지속이 되기도 한다라고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흔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나 미국 식약처의 뭐 몇 프로 이상이다, 10%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빈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플라틴의 그 안내문에는 그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흔한 이상 반응이라고 명시된 것들을 제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골수 억제, 또 신장 독성, 신경 독성,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독성으로는 이제 고음역대의 청력이 떨어지거나 이게 좀 쨍한 목소리 있죠. 아이들 쨍한 목소리라던가 이제 소프라노 같이 이렇게 높은 고음역대의 청력이 떨어진다던가 때때로 난청, 이게 말이나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혹은 이명,
이게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귀 속이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소리 같은 걸 느끼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소아에서 유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40에서 60%, 문헌에 따라서는 뭐 100%로도 기재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에서 특히 이런 귀하고 관련된 독성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나타나더라도 잘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골수 억제. 그래서 우리 병원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혈구수 모니터링 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염려는 마시고, 환자분들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위생관리 꼭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요. 혈소판, 지혈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꼭 피해 주시고, 또 이제 막 다칠 만한 행위나 행동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적혈구하고 관련해서는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적혈구 떨어지면 많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신장 독성, 콩팥 독성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마찬가지 병원 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또 잘 아시는 뭐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이 콩팥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검사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팥 검사를 하면서도 항암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용량을 줄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니까 미리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또 시스플라틴 콩팥 독성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서 대개는 이 약 투여 전후로 수액을 맞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뇨제 같은 것도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뇨제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나트륨이랑 수분이 콩팥을 통해 잘 배설되도록 해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뇨제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수액을 맞을 거니까 환자분도 이제 물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벌컥벌컥은 드시지 마시고, 이러면 혹시나 살에 걸릴까봐 안 되고, 물도 좀 자주 드시되 천천히 자주 꼭 드셔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신경병증, 손이 저리거나 뭐 무디거나 아프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손 발을 조금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 비비기, 또 주먹 쥐었다 폈다 하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국가암정보센터에서 제시한 방법이기도 해요. 손을 좀 잘 써주시고, 환자분들 따라서 발이 심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손을 사실 잘 쓰잖아요. 핸드폰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한데 발을 좀 잘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저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참지 마시고, 증상 있다면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주세요. 이게 치료약은 아닌데 완화해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리카나 뉴론틴이라고 하는 신경병증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처방해 주시기도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과 꼭 상의를 해주시고, 또 네 번째, 메스꺼움 구토. 제가 이 시스플라틴은 메스꺼움 구토가 심한 항암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개는 항암하기 전에 구토 예방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이게 주사약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알약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암하기 전에 미리 잘 복용하거나 투여하시면 되고, 이게 증상이 조금 있다 하시면 상비약 같은 거를 해주시기도 해요. 메스꺼 올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같은 거 해주시기도 하는데, 집에서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꼭 약 잘 복용해 주시고, 또 우리 이독성, 귀하고 관련된 독성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청력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제가 소아에서 유병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판단하에 소아 같은 경우는 청력 검사를 좀 더 이제 고려하실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환자분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시스플라틴 맞고 있는 환자인데 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웅웅댄다, 뭐 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으면 교수님과 꼭 상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항암 부작용 환자분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부작용 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항암을 하기 전에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린 예방법 잘 알고 시작을 할 거고 미리 염려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